네, 안녕하세요. 정치화법의 손영덕입니다. 지난주 좀 잘 쉬었나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좀 어려웠죠? 모의고사 문제 좀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객관식에서 좀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좀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 예정이고요. 조금 난이도 조절을 조금 더 좀 해야겠어요. 좀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제 이 정도 사실은 3학년 기준으로 사실 이렇게 문제 난이도는 좀 잡은 거거든요. 약간 높게 잡은 거야. 사실은 약간 높게, 일반적인 내신보다는 약간 높게 잡은 거니까 이번에 좀 못 봤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문제 굳이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EBS에서 그냥 지난 기출 문제들 한 3년치 정도만 해가지고 그거 다운받아서 그것만 몇 번씩 반복적으로 풀어봐도 어느 정도 그 유형 안에서만 나오니까는 그렇게 저는 예고를 어느 정도 거의 뭐 한 7, 80% 예고를 하고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시험을 봐요.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고, 그리고 사실상 요 헌법재판소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국가기관 관계 파트가 있는데 한번 책으로 볼까요? 자, 책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거고, 네, 교과서에서 이제 오늘 나갈 내용이 이제 법원까지 했었고, 헌법재판소 얘기, 여기 한 장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기관의 관계에서 별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야. 그냥 권력 분립을 이렇게 실현하고 있다. 뭐 이 정도밖에 내용 없어요. 그죠? 그런데 중간고사 부분까지 해서 사실 제일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국가기관 관계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다 마스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봤듯이 그 정도 유형의 난이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복잡하게 꼬아놓은 문제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변별을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기말고사에서는 이거 갖고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갖고 내지는 않을 거고,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다만 이 헌법재판소 부분은 그래도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외워야 될 거이고, 기초적인 내용 요거에 대해서는 낼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낼 거니까 뭐뭐 외워야 되고 뭐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기관 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들,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들 여기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정치화법 선택하는 사람들 위해서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만들 영상은 각 파트별 가장 고난도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때 한 12명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충, 그러니까 방과학교 겨울방학 때 그때 민법 파트부터 먼저 나갔었어요. 왜냐면은 2학기 계약하고 나면 엄청 바쁘고 정신없거든. 그래서 민법 파트랑 그 부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어렵고 한데 자세히 못 나가요. 자세히 못 나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사실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개설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다 하더라도 또 똑같이 민법 파트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보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벌써부터 지금 상황 좀 이런 것 같고, 좀 상황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겨울방학 때는 뭐 보충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충 수업 형태로 안 하더라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각 1년치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들 문제들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 예정에 있으니까는 뭐 혹시 개설이 안 된다든지 뭐 다른 과목 뭐 듣고 뭐 하느라고 정치화법 개설이 안 돼서 그런 건 없게끔 어쨌든 제가 그냥 영상은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주는 부처님 오신 날이 끼었죠, 그렇죠? 다행히 그날 또 ABC 반 3반이 다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영상 2개로 해가지고 요 정치 일부 파트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배운 내용 먼저 좀 이걸로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자,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법률이 그 하위 단계인 명령, 조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건 어디서 따져? 그거는 행정에 대한 재판, 사법부에서 한다고 했었지, 그지? 왜냐면 명령이나 조례 이런 것은 정부 단독으로, 그러니까는 행정부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행정부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인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부에 대한 또한 견제장치라고 그랬었죠. 그지? 견제장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헌법을 갖고 그 하위가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그것은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그래서 헌법재판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가끔 이렇게 보는 내용이 뭐냐면 자귀, 그러니까 자귀, 부자귀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귀는 뭔가를 함으로써, 그치? 부자귀는 안 함으로써. 예전에 한번 이거 배운 적 있었나 모르겠네.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올 말들이에요. 가령 요즘 뭐 아동학대 사건 많이 나오는데, 가령 뭐 자기 뭐 어떤 애든 간에 뭐 이렇게 입양한 애 뭐든 간에 하여간 애가 물에 빠졌어. 애가 물에 빠졌는데 일부러 모른 척하고 딴짓하면서 그냥 빠지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이건 부자기에 의한 그쵸?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그치? 의한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그거 말고 직접 물에 빠뜨리는 그거는 이제 고의에 의한 살인인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자기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부자기는 안 함으로써. 자, 이거 두 개가 다 공권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안 함으로써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령 뭐 불이 났어. 그래서 112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불 났어요. 뭐 불 좀 꺼주세요 하는데 네가 꺼 새끼야 이래 버리면은 부자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죠? 또 신고도 안 했는데 지나가는 119 차량이 그 담배 피는 사람 보고서 불이네 하고서는 물대포를 팍 쐈어, 그치? 그거는 자기에 의한 지나친 개입에 의한 어떤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개념인 거야. 자기 부자기.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기본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게 결국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명은 국회에서 보내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요. 그죠? 그리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권력 분립에 기초해서 9명의 재판관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부분 결정, 현재의 모든 대부분 심판이 6인 이상의 찬성, 이렇게 기억하세요. 6인 이상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우리 앞서 배웠듯이 법률을 통과하려면 과반 참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됐었죠. 그죠? 그지?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러면 3분의 2의 찬성을 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되는 거였지. 그치? 또 헌법 개정도 투표 국회에서 국회 제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 개정에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였잖아. 그치? 정치에서는 이렇게 3분의 2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 다수라고 보는 겁니다. 압도적 다수. 뭐 절대적 다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그래서 만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300인 중에 200석을 넘어버렸다 이러면은 단독으로 헌법 개정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200석이 넘어버리면 그건 절대적 숫자라고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정도 했었지, 그치? 조금만 더 갔으면은 거의 절대적 숫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요번에는 이제 서울시장 뭐 이렇게 선거에서 보게 되면 또 거꾸로 좀 이렇게 뒤집힌 경향이 있죠. 그죠? 뭐 여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오늘 할 것이 요거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요 두 가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5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프린트로 좀 볼게요. 프린트로. 자, 좀 너무 큰가? 좀만 줄이자. 오케이. 자, 법 해석, 지위와 구성.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요거 당연히 9명이라는 거 기억해야겠고, 그래서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대통령
대통령이 여기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인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다시 이제 기억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 행정부에서 행정부 대표로 해서 3, 의회 3, 사법부 3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들을 모인 다음에 최종 이 9명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권한, 그치? 국가 원수로서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이 3인을 선출한다, 이거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3명을 선출한다는 것이었고, 그치? 자, 그렇게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뭐 전부를 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거의 숙지. 달달 외울 정도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야. 특히 요 위헌법률심판이랑 헌법소원심판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거의 70~80% 이상 요거 두 개만 나와요. 요 두 개 구별하는 것만 나와.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헌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봅시다. 그러니까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것은 법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법원만이. 분명 얘는 국민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이면. 자, 먼저 얘부터 볼게요.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자기 부자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했지, 그치? 그것에 인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헌법소원,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거는 불이 났으면은 소방서에서 신고하고 했으면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불 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우리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경찰에 신고했으면은 뭐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듯이 국가의 어떤 법 집행에 있어서 그것이 권리 침해가 일어났다.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법 자체 때문에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침해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는 게 헌법소원이에요. 헌법소원이야. 자, 그래서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간통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간통죄라는 건 일단 뭐냐면은 우리 시험 문제 저번에 중앙시 냈었지만 법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지, 그치? 자, 모든 법은 그것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있어요.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어떤 법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죠? 그쵸? 폭행에 관한 법은 폭력을 안전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법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 간통죄는 뭐냐라는 거였죠. 그러면은 그건 논리상 일단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간통죄는 일단 벌금형이 없어요. 보통 뭐 명예훼손하게 되면 뭐 5천만 원 이하 벌금, 요즘은 7천만 원인가 더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나중에 형법 보게 되면 나와요. 혹은 또 어떤 뭐 살인 뭐 이런 거는 몇 년 이상의 형, 최소 뭐 15년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간통죄라는 건 벌금형이 없고요. 실형만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감방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해요. 즉 이혼해야만 상대방에 대한 간통죄 고소권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 즉 바람을 펴가지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으면 이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럼 가정은 끝난 거지, 이미 파탄된 거지, 그지? 그래서 상대방을 갖다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뭐냐라고 오래도록 논쟁이 있어 왔던 것이에요. 결국 지키고자 하는 가정을 하나도 지키지는 못하고, 왜냐면 속성 자체가 뭐에 근거해 있는 거냐면 응보론의 기초에 있는 거거든. 복수, 그죠? 그래서 사실 기원 자체가 좀 종교적인 거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적인 거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맞다라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났었는데, 그러면은 간통죄로 인해서
응? 내가 살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닭이 소보도 속이 닭보도 이러고 살기를 10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부로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응? 그러다가 이제 애인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랑 이렇게 가까워지고 뭐 이렇게 된 건데 그거 갖다 왜 국가가 끼어들어서 이러냐? 응? 나를 감옥에 왜 보내느냐? 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간통죄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었었던 거예요. 되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6인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지. 아직까지 6인 이상, 몇 년 전까지 6인 이상 찬성이 안 나왔다가 항상 5인, 이 정도에서 멈췄었어. 그러다가 이제 6인 찬성 돼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시간은 좀 기억이 안 나. 이제 깜빡깜빡해서,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가 된 주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신의 이렇게 결정권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잖아요. 그죠? 하는 사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키고자 하는 그 법익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지. 그치? 그것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민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한 법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기본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갔던 것이지. 그죠? 자,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은 사건인데 이번에는 위헌법률 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 제청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은 간단하게 돼 있지. 6인 이상의 찬성. 요거는 좀 그림으로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헌법 소원 심판이 있어요. 둘 다 기본권 침해,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것은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헌재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일단 헌재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각하라는 게 있어. 각하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겠다. 받지 않음. 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만약 진행 중인 동일한 사안이 있다든지, 바로 얼마 전에 끝난 내용이라든지, 혹은 법률에 관련된 거 아니라 명령을 갖고 왔어. 주소 번지 잘못 찾은 거지, 그치?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될 때 이제 각하시켜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헌재에 들어오게 되면은 네 말이 맞았네. 인용을 한다든지, 혹은 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네 말 틀렸어. 안 돼. 네 말이 옳기는 한데 틀린 건 아닌데 지금 5명밖에 찬성을 안 했어. 아직은 조금 더 시기상조인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 상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위헌법률 심판부터 볼게요. 위헌법률 심판은 제청을 누가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청이 법원이야. 법원만이 할 수 있어. 즉 법원만이 이거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치? 법원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두 가지. 재판이야. 둘 다. 즉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는데, 재판과 관련된 내용. 하나는 뭐냐면은 재판부가 판사가 나 이걸로 재판 못해. 쉽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나 재판 못해 얘기하는 거야. 왜? 얘가 지금 바람핀 건 맞는데, 이제 간통죄로 얘기할게. 계속 얘가 바람핀 건 맞는데 이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 다 다른 나라도 다 폐지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판사가 나 이걸로 재판 못하겠어. 이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의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가지고 이제 맡기는 것이지, 그렇지? 맡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자, 반면에 재판 당사자, 즉 이거는 한 개인이겠지, 그치? 재판 당사자. 이 재판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람핀 건 맞는데 그거는 인정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서는 감옥에 보내고 하지 않던데 왜 우리나라 이런 거 갖고 감옥에 보내냐? 그래서 나는 이 법률 자체가 이 법률로 심판받는다는 게 억울하다. 내가 한 행위는 내가 인정하지만 따라서 이걸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예,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은 판사한테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판사가 받아보니까 야, 너 똑똑하네. 네 말 맞는 것 같아. 나도 이걸로 재판하기 싫어. 그렇게 돼서 법원에서 이걸로 재판 못하겠다 하게 되면은 헌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헌재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1번이야 1번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재판 받는 중에 판사가 이걸로 재판 못하겠어. 두 번째는 그 개인이 나 이걸로 재판 못 받겠어. 이런 경우죠. 그쵸?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경우가 뭐가 있는 거냐면, 근데 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응? 네. 그러니까는 안 받아버렸어. 기각이 아니네. 그치? 미안. 그래서 거부, 이거를 갖다가 재정 신청, 이 신청을 거부해버렸다. 왜 안 돼?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겠지, 그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구제받을 길이 있을까, 없을까?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즉, 퇴짜 받았을 때, 거절 당했을 때, 얘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뭐냐면, 얘가 직접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아래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헌법 소원 심판은 제청이 누구냐면 개인이 내는 거 아니야, 그쵸? 지금 이것도 개인이 내는 것이지, 그치? 따라서 지금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합니다.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그래.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그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표시하자. 자, 구제받을 길이 없어.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취할 수 있는 거는 헌법 소원을 내는 것밖에는 없어요. 헌법 소원을 내는 것밖에 없어. 자, 그 얘기는 거꾸로. 법원에 신청을 안 하고선 곧바로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을까? 못 내. 또, 재판이 끝났어. 자, 여기다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요거. 1번. 요 지금 개인 얘기하는 거야. 법원 신청 없이, 신청 후 거절 없이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두 번째. 재판 종료 후, 재판이 끝났어. 그 다음에 가져가는 건 불가능해. 왜? 그러면 4심제가 돼버려. 3심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즉,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판결에 대해서 제4심의 의미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요건은 딱 하나야. 얘가 이렇게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법원 신청하였으나, 거절한 경우, 그럴 때에만, 요때에만 위헌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 요때에만 헌법 소원. 오케이? 자,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주관식 시험으로 낼 겁니다. 주관식 시험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이거 뭔지 쓸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문제 하나 또 냈습니다. 미리 문제 하나 더 냈어요. 지금 주관식 시험 문제 하나.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 낼 구멍이 많지, 그치? 사례 들고서는 재판받은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에 대한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헌법소원을 냈다. 불가능. 그죠? 또 법원 신청 없이 그냥 헌법소원 냈다. 재판 당사자가 불가능. 오케이? 불가능.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 낼 수 있는 거야? 법원. 따라서 개인이 신청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냈든 판사가 나 이거 재판 못해 해서 내든 어찌되었든 법원이 내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인 거야. 오케이? 위헌 법률 심판인 거고. 그러면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이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행동이나 하지 않음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내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 개인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얘는 재판 당사자. 얘는 재판 관련 없어. 그냥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구별해야 돼요. 얘는 재판 당사자, 얘는 재판 관련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재판 당사자가 내는 헌법 소원은 위헌 법률 스타일,
위헌법률 심사형 스타일 헌법소원이라는 거고, 재판과 관련 없는 사람이 내는 헌법소원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얘는 권리 구제형, 권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혹은 단체, 단체 이름으로 낼 수 있어요. 개인 혹은 단체, 이 내는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형이다. 이렇게 구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기점은 바로 뭐예요? 재판 당사자냐 아니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자,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일단 요게 잘 돼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건 아까 실패한 거고, 이건 지우고, 이것도 그림판이 뭐 좀 어플을 좀 좋은 걸 받아야겠어. 자, 그러면 두 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아래로 먼저 내려와서, 자, 위헌 법률 심판,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듯이 법원이 제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제청. 그래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명령이나 그런 거 아니다. 여기다 또 써줄게. 명령 아니야. 법률이야, 법률. 법률 아니고. 자, 그래서 소송 당사자의 신청, 이건 뭐겠어요? 이게 재판 중인 자, 이 얘기야. 똑같은 얘기지? 재판 중인 사람, 소송 당사자, 혹은 법원이, 즉 판사가 나 이걸로 못하겠다 이거야. 그랬을 때 심판이 가는 겁니다. 심판이 가는 거야. 자, 위에서 권한쟁의 심판 여기 나와 있는데 얘 하나 빼고는 전부 다요. 전부 다 6명 이상의 찬성이 돼야 돼요. 헌법재판소 가게 되면 6인의 찬성 꼭 기억하세요. 3분의 2는 절대적 다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인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법률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데, 물론 그러면은 당장에 딱 위헌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헌법 불합치.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거 잘못됐지만은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훅 바꿔버리면은 법적 안정성이 깨지겠죠. 그죠? 앞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요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속성인데, 그지? 한목적성 때문에 안정성을 한 번에 빵 깨버리면은 되게 혼란스럽잖아. 그죠? 따라서 유예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법을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텔레비에는 우리가 듣는 걸로는 많이 나와요. 뭐 대통령 탄핵 위해서 이제 탄핵 관련된 것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요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야. 소송 당사자,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했어요. 법원에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어요. 즉 거절했다는 거야. 거절. 법원이 거절했어. 그랬을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지, 그치? 억울할 수 있어. 그럼 마지막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그때는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즉 재판 받는 사람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법원의 기각. 신청했는데 법원의 기각을 받았어. 이 경우에만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재판 당사자는.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냈어요. 그럼 그 재판은 어떻게 될까? 일단 중지되는 거야. 또 법원이 냈어. 그것도 역시 그 재판은 일단 중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간통죄에 관련돼서 요 시점까지 간통죄가 적용됐었고, 요 시점 이후로 폐지야. 근데 자, 이 사람이 A씨가 간통죄로 고소된 날은 훨씬 전이야. 이 이전이었어. 뭐 2019년 뭐 5월이라고 봅시다. 여기는 폐지돼서 2021년 5월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A씨가 헌법 소원을 낸 시점이 여기서 헌법 소원을 냈고, 결국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재판은 중단됐었겠지, 그치? 재판은 중단됐어. 그러면은 이 A씨는 무슨 법으로 적용을 받을까요? 무슨 법으로? 그래서 요 이전까지가
구법이 되겠죠. 간통죄가 있었던 거. 신법에서는 새로운 법 체계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어, 그지? 그럴 때 당연히 신법의 적용을 받겠지, 그지? 그래서 해당 구법은 위헌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A 씨는 무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무죄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좀 더 여러 번 얘기할 거야. 형법의 적용이 다 이런 식으로 돼요. 구법과 신법 사이에 걸려 있는 경우에 바뀐 법이 피고인한테, 즉 어떤 문제되는 행위를 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바뀌면은 그게 신법이 유리한 거다. 그러면 신법이 적용되고요. 많이 불리해져서 폐지된 게 아니라 간통죄는 2배로 더 세게 해야 돼. 플러스 곱하기 10배 10년 최소한 10년 살아야 돼. 이렇게 됐으면은 이 사람은 전해법, 행위시의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한번 들어두시고요. 그러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럼 폐지되면 그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판결될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까지 안 나오고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헌법소원 심판.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 나간 국민이 그냥 청구하는 것이고요.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일반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국민이나 단체가. 그런데, 자,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법원 결과가 나왔어. 그거 가지고 사심의 의미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야. 즉, 여기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유죄 확정됐어.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때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라는 거지. 재판이 끝난 거는. 그쵸? 자, 갈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재판 중일 때, 재판 중이어서 법원에 신청했는데 기각 당했을 때, 그때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중간씩 나올 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고, 위헌법률 헌법소원이 두 가지 스타일의 헌법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구제형은 지금 위에서 배웠던 요거고요.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은 바로 뭐냐면 제청해주지 않았을 때, 즉 거절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격이 생기는 거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이.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는 또 하나 위헌법률심판 이렇게 세 개까지 해가지고 요번 주관식 1번 문제 번호까지 알려주네. 1번 문제 나올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도 좀 볼게요. 그러면 그 밖에 헌법재판소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탄핵을 의결할 수만 있었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그 즉시 그 국가기관은 직무가 정지되는 거야.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치?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보통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하지만, 그죠? 심지어 판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직무가 정지될 뿐인 거지, 탄핵된 건 아니란 말이야. 최종적으로 탄핵은 어디서? 헌법재판소에서. 따라서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쵸? 역시 6명 이상. 그 다음, 정당 해상 심판. 요거는 우리 정부의 권한이라고 했었죠. 그죠? 행정부, 대통령으로서. 그지? 그래서 어떤 A라는 정당이 헌법에 어긋난다. 쟤네 무슨 테러 집단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뿐인 겁니다. 정부는. 그러면 최종 심판은 법원에서 헌재에서 하는 것이고 역시 6명. 자, 다 6명 찬성인 거야. 딱 하나만 빼고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만 이렇게 있다는 거. 권한쟁의 심판. 요거는 국가기관끼리 서로 부딪혔을 때 얘기인 거야. 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끼리.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에 대한 분쟁 이런 게 발생한다든지. 가끔 뉴스 보게 되면은 뭐가 있었더라. 서울시의 방역 조치가 있겠고 행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방역 조치가 있겠지요. 그죠? 근데 만일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바뀌고 했으니까 아마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10년 전이었죠. 1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꼬맹이 때인데 무상급식, 지금 이제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 그지? 이 무상급식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던 게 이 서울시였어요. 그때 이제 너무 정치적 얘기하나? 있었던 일이니까, 그지? 지금의 이제
서울시장이 과거에도 서울시장이었는데 무상급식 그거 포퓰리즘이다. 그냥 그 국민한테 그냥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해가지고 만일 이게 뭐 이렇게 여론조사 뭐 자체적으로 막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된다면은 이게 되면은 나는 서울시장을 그만두겠다 해서 진짜로 그만둬 버렸어. 진짜로 그만둬 버렸어. 임기 중간에. 근데 뭐 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이게 그렇게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너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번에 나오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신 것 같은데, 자 그런 경우도 이제 정치적으로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뭐 붙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에 관한 어떤 분쟁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거는 좀 달라요. 요거는 7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요. 그 중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과반 찬성으로 결정이 돼요. 자,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고, 뭐 중요성은 뭐 다른 거 요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두 개. 그래서 여기에서 요 아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주관식 1번 문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 요거랑 요거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요. 얘는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 하는 거다. 그리고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뭐였어요? 6인 찬성.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시간이 뭐 한 30분, 40분 정도 됐는데 1.2배속으로 할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국가기관 관련된 거 마무리하고 이제 새 단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 단원 들어갈게요. 자, 수고했습니다.